14번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진행됐습니다. 만여 명의 시민들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걸었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 LA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역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을 통해 한인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이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돕는 학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3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진행됐습니다. 만여 명의 시민들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걸었는데요. 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335 짝을 지어 밤길을 걷는 사람들. 한국 생명의 전화가 개최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 현장입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생명경시가 만연한 현 시대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로 14번째 개최됐습니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걸으며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밤길을 걸으면서 자기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걸으면서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함께 느껴보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대회에는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km와 10km, 34km의 코스를 선택해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특히 가장 긴 34km 코스는 하루 평균 34명이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힘든 일정에도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기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다가 그거를 버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힘들었는데 되게 뿌듯하고 약간 다 걸은 거에 대해서 좀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걷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여러모로 좋았어요. 걸으면서 그 다리 옆에 문구가 많더라고요. 자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캠페인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 이번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9월 21일에는 수원과 인천, 대전, 부산, 전주에서 10월 5일에는 강릉에서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고 정진경 목사 10주기 추모 예식이 지난 3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리민식 누량진교회 원로 목사는 정진경 목사님은 교회와 민족을 사랑했고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라면서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사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정진경 목사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으며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모두가 존경했던 정 목사님을 다시 뵐 수 있는 그날까지 사역을 잘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고 정진경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서울신대 호서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월드비전 이사장,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섬기면서 연합사업에도 힘써온 인물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연합한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국 후보자는 즉시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는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가짜 평등을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어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제19대 황덕영 총장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과 총동문회 임원,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황덕형 총장은 이날 취임 예배에서 서울신학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소통을 확립하고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리더를 세워 서울시인대 위상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류정호 기성총회장은 느헤미야 같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총장이 되고 주변에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미주 이민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역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네, LA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인데요. 이민교회의 과거와 현재가 이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에 진행하신 역사 포럼 그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열린 역사 포럼은 저희 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서 이민사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이민자들은 정착과 생존이라는 현실에 갇혀 과거를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벌써 116년이 되었는데 이민교회 역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몰려오던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한인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이탈,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세대와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 극복 등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교회를 같이 하는 미주 한인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이번에 미주 한인 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역사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을 위해서 전 감리교 신학대학의 한국 교회사 교수이신 이덕주 교수님과 미국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의 김찬희 명예교수님 그리고 UCLA에서 한국 기독교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옥성득 교수님 등 세계적인 석학이 주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LA 연합감리교회는 미 대륙의 한인 이민 역사와 또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무게감도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1904년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안혜련 여사와 또 그 자녀들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지사들과 또 초기 이민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등 한국 근대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적인 후원으로 도우면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와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근대 역사 의식을 가지고 1950년대 또 60년대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초창기 성도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억을 역사 자료로 남기는 것이 또한 저희 교회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역사 포럼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성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민사회에 일깨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역사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신학교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의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115년의 역사, 그야말로 한 세기를 넘어선 건데요.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또 이민교회 청사진 같은 여러 비전들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미주 한인 사회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고 또 한국으로의 역이민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 세대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한인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교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 포럼을 통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인교회가 미래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민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전도해야 할 이민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기존의 교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도 교회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회와 신학교가 협조해서 다음 세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민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을 보내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선교적 열심으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인 성도들을 해외로 흩으셨고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민자나 이민교회는 한국과 또 한국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주 한인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5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이 이민교회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유산이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115년 이민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고 또 지켜받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학생 대부분은 미국 건국의 역사에 담긴 믿음의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되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a trip down the East Coast, this group of pastors and students from Spokane, Washington, came to reclaim that lost education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Getting all of this information, revelation, and the heart of God into the next generation. Most of them, if they've been through public school, and even a lot in Christian schools, they don't know their history as far as how our nation was founded. Like the Pilgrims didn't just come here to escape religious persecution, but to set up a new type of government. In an age of absolute monarchs who ruled like God, the Pilgrims believed the real God made all humans equal. So any leader should be elected by the community and should be servants of the people, not lords over them. Male, female, doesn't matter. We're all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erefore no one is above, no one is below. But they have another king, a heavenly king, King Jesus, and that's who they follow. Pilgrim reenactor Leo Martin led this group around Plymouth. What you're not learning is that we are a Christian nation founded on Christian principles, and we tell that story. We don't tell it only because I'm a Christian. We tell it because it's a fact. Some today are taught Pilgrims were stern control freaks, clamping their religion down on everyone. But they knew God as the God of liberty, who wanted men free in Christ. They understood the only way to stay free was by self-governing, each person following the moral code and virtues laid out in the Bible. That actually liberates and brings incredible freedom. Without that moral and virtuous living, they'd need a powerful government to control them. We can only have that liberty if we have that self-government. Because if we don't rule ourselves, someone's going to rule over you. That's why almost all early education was about teaching the eternal truths and guidance in the Bible. If we're built on the Bible, which I would believe is objective truth, then it's truth that doesn't change. It's truth that doesn't shift. It's the solid rock. When they sailed from England, they knew well they could die from the New World's harsh winters or Indian arrows, but they still came. Then half their number died the first winter. They literally put everything on the line
for what they believed and were willing to lose their life, half of them, for future generations. They believed it so much. Few kids today are taught that food was scarce. So scarce, 14 of the 18 Pilgrim mothers died because they kept giving their meager rations to their children. They gave their lives for the sake of another generation so that we could live in the world we live in today. Pastor Trevor's oldest daughter was radically changed on a previous trip where she learned all this and told her parents, It's up to me, it's up to our generation to carry the baton, to champion truth, to live and to be a voice. I have people say to me all the time, I'm just one person. I listen to you. What can I do? One person can't do anything. 51 people started our country. One person can do something. The Pilgrims weren't colorless and dour as some teach because they believed the joy of the Lord was their strength, and they were to be thankful no matter their circumstances. They're famous for Thanksgiving Day, but Martin has a problem identifying that as a specific day. Which one do I pick? The Pilgrims thank God for everything. But little's taught of what made them so thankful, of the miracles and moments where God's hand guided and saved. They needed plowed fields their first year because they had no plows. Right where the Pilgrims landed were fields plowed by the Patuxet tribe that had been wiped out in a plague. What's being taught right now is that they stole the land, that they took advantage of the natives. The Indians did not want the land. They would not come back on it because of the plague. Squanto was a friend of nearby Indian chief Massasoit and was declared a special gift from God by the Pilgrims, who testified they couldn't have survived without him. He'd learned English in Europe. He became the interpreter between the Pilgrims and the Indians. That's the only way they could communicate. When the Pilgrims' foreign crops wouldn't grow in Plymouth, Squanto taught them to plant corn and fertilize it with fish from the local river. As Plymouth rain fell on this group of pastors and students, it recalled a drought that struck a couple of years after the Pilgrims landed. They held a very public fast and prayer time till God sent a miraculous rain right over them that saved the crops. That led a local chief to Christ, along with much of his tribe. Incidents and interventions like these are sprinkled throughout America's history, but so little of it is known anymore to the younger generations who desperately need this knowledge if they're to carry the baton into the future so this can remain one nation under God. Paul Strand, CBN News, reporting from Plymouth, Massachusetts. 학교법인 횃불학원 이사회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임 총장에 김윤희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김윤희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자, 6대 총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이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장원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주셨고요. 정운찬 전 총재께서 축하 인사말 해주셨고요. 예. 정성진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 김상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그게 끝나자마자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런 소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저희 역시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은 개교 때부터 좀 학교와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학 강의를 상당히 오래 하셨다고요? 네, 제가 창립 멤버 교수로 같이 파운딩 패컬티라 그러죠. 학교 창립 때부터 있었고요. 한 15년간 학교에서 재직을 했는데 구약학 강의를 맡아서 거의 많은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 또 인연이 또 특별하실 것 같은데 네. 그 1인 방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 에센스라는 건데 네. 저도 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네.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새 그거 성경 에센스, 에센스 바르지만 말고 좀 읽으시라고 강추해드리고 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신구약을 5분, 평균 5분만 할애하시면 되고요. 완전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어디나 읽고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정말 엑기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약학 가르칠 때도 제가 이제 전체 숲을 보는 큰 그림을 보고 작은 그림 보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우습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학문성과 영성을
잘 갖췄다라는 평가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네. 저희 뭐 박여맹 앵커는 이제 봤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제가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에만 바르지 말고 네. 제 마음에도 같이 꼭, 성경 네. 에센스를 좀 채워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영성으로 듭니다. 좀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좀 강의의 실력,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신앙적 배경이 이제 부친 되시는 김준고 목사님의 영향이 좀 크셨을 것 같다.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네. 또 이제 학생들이 그 평가하고 하는 걸 보면 사실 강의 잘하시고 학문성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개인적인 요소, 그죠? 인격, 신앙, 성숙, 영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공부를 해와도 예수님이 중요하다. 뭐 누구를 만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도 세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완전히 성자다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야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야지라는 생각들을 살면서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그래 이 학문성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지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배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바랍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CCC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CC는 정말 대학생 선교회로서 지금 사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없는데 CCC는 여름 수련회나 이럴 때 보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잘 창립해 주신 덕분에 네네. 아직도 젊은 세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CCC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러 사역을 통해서 또 청년들과도 교류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청년들이 요즘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시는지 총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요새 뭐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세대가 청년 세대고 아마 본인들도 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네. 요새 뭐 정치권도 보니까 청년 세대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정말 중요한 입지를 가진 우리나라의 앞으로 기둥이 될 세대인데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개신교회 뭐 기독교에 실망한 세대이기도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또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또 거기에 사랑과 희생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보여야만 감동이 되는데 아마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네. 가난한 세대고 없던 세대에서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그런 걸 다 물려받은 세대로서 누리기만 했지 어떤 그런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 청년들이 비판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세대를 붙잡으려면 네. 우리가 원래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삶이 분리되면 안 돼요. 그것이 융합이 되고 왜 요새 통합, 융합 한참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뭐 컨버전스 이런 단어. 그래서 융합이 되고 또 거기에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은 외롭지만 또 속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혼자도 놔두지만 자유를 보장해 주지만 또 무한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비전 제시가 이제 학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할 텐데요. 네. 글쎄요, 학교의 운영의 비전, 총장님이 갖고 계신 비전, 네,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통합이라는 단어, 융합이라는 단어, 예. 그게 이제 필요한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믿음과 일, 제가 이제 일과 영성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faith and work, 그죠? 믿음과 일, 믿음과 신학, 믿음과 성경, 믿음과 사역, 그죠? 믿음과 선경, 그러니까 선교, 그다음에 믿음과 라이프, 삶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네. 그게 이제 청년들은 굉장히 아주 공정한 걸 좋아하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 실제적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본인들의 좌절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삶에 힘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합해서 수업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는 강좌들도 열고 뭐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일과 영성, 그것을 이제 제가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일터 사역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일, 돈, 그러니까 성경과 돈이 무슨 관계냐? 성경과 성공, 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공하면 안 되나요? 성경은 뭐라 그러나, 그죠? 또 요새 윤리 문제, 네. 다 각자의 거의 사사시대 같아요. 각자의 도덕적 기준으로 막 말을 해요. 판단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리타분한 건가? 21세기에도 그게 맞는가? 뭐 이런 것들. 또 일은 왜 하는가? 그죠? 대부분 시간 일을 일터에서 그렇죠. 보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일터가 아무 하나님 영적으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허망한 삶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에 관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또 성경과 미션, 그죠? 성경, 라이프, 믿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좀 만들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여러 분야와 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균형을 맞추는 일에 좀 힘을 쓰시겠다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근데 읽겠는데요. 성경 에센스 네. 들어보시면요. 끝에 가면 성경 내용을 설명해 주면 끝에 가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한마디지만 5분이니까 네. 네. 한마디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데요. 이제 학교 운영 책임을 또 맡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 갈 계획이신지 나눠주시죠.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학교가 정말 글로벌하고 또 TSMS 스튜던트라 그래갖고요. 우리가 외국에서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풀 장학금을 다 줘요. 그래서 교육시켜서 자국으로 내보냅니다. 네. 요새 선교지에서 다들 중국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국 분들이 오시면 언어, 그러니까 자국으로 돌아가면 이미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고 문화에 대한 문제가 없고 또 석사까지 따고 가면 제3세계에서는 상당한 리더예요. 지식인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마자 여기 와서는 장학금 받고 힘들게 공부했지만 가면 포지션, 사회에서 금방 좋은 위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 합리적인,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교가 44개국에서 180명 정도를 이미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44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 일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선교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1세기적인 신학 교육, 조금 더 오픈된, 그렇죠? 합리적인 그런 이제 신학 교육을 향해서 또 나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가 이제 어제 리트릿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 가리키는 학부가 있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있고 한국말 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제는 리트릿에 통합이 돼갖고 케냐 학생이 나와서 사회 보고, 뭐 한국 학생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뭐 외국 학생이 나와서 뭐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섞어서 부르고.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해요. 그리고 제 이제 이 취임식 때도 이제 취임식 때 오셨던 손님들이 우리 그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 교가를 불렀어요. 그렇게 막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 오니까 선교지 같아. 이게 그야말로 글로벌하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관심 가져주시고 영어 배우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 학교 입학하셔서 3년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
정말 잘하십니다. 실력이.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학교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글로벌할 뿐만 아니라 선교 지향뿐 아니라 복음 중심일 뿐 아니라 믿음과 삶과 성경과 영성의 통합적인 교육을 향해서 21세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갑자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말씀처럼 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리더들이 좀 많이 배출되게 저희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꼭 퇴근길에 성경 SS를 꼭 찾아보도록 꼭 보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한국이 지난달 제1회 평화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네,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데요. 평화한국의 허문영 대표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평화 리더십 캠프를 진행을 하셨어요. 어떤 네. 캠프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했나요? 8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네. 우리 디아스포라 청소년들하고 네. 또 우리 탈북민 청소년, 또 다문화 청소년, 또 우리 국내에서 우리 청소년들 네.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네. 청년, 또 러시아에서 온 청년,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평화한국 스태프들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 이런 데서 유학들을 한 스태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과 멘토들 12명, 그래서 모두 32분이 참석하는 그런 제1회 평화 리더십 캠프를 이번에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특별히 그렇게 참여했던 분들을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금년이 아시다시피 3.1운동 100주년이자 네. 예.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현재 우리나라와 미래를 좀 열어가는 도전을 주고 싶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생각을 해서 네. 청소년들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한 30명 정도 중국 상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아카데미를 마치고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요게 이제 그 자료집인데요. 네, 네. 예. 통일 미래 세대 동아시아를 품다 이런 자료로 해서 저희가 6박 7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해 갔을 때 상해에서 큰 우리 한국계 청소년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얘네 이 두 그룹이 만났는데 첫날은 서먹서먹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그 인식의 공유 또는 지평이 넓어지는,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은 외국을 잘 몰랐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얘들은 한국을 모르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까지 같이 가서 감격하고 끌어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쪽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평화한국에서 평화 리더십 캠프를 청소년만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번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지금 분단의 대한민국, 왜냐하면 얘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체성이 사실 좀 흔들렸어요. 네.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또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한국어를 또 못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요번에 데리고 와서 같이 우리 분단의 현장을 보고 또 과거 우리 민족사 이런 역사를 보고 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번에 시험적으로 했던 것인데 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네. 요 책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군요. 평화 리더십 캠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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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자료를 풍성하게 가져오셨는데요. 네. 뭐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네. 세부적으로 좀 어떤 그 프로그램 내용들로 좀 진행됐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과거 역사를 좀 알자.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경기도 화성을 갔었고 정조대왕의 업적을 보고, 둘째 날은 우리 전통 문화인 도자기, 그래서 대한민국 도자기 박물관을 갔었고,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어디 와 있나 대한민국이 기술로,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 또 도와주셔서 현대 기아자동차 그 현장을 가서 본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고, 해외에 있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도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DMZ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전망대, 또 월정리역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이제 너무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탄강에 데리고 가서 또 리프팅이라 그러나요? 래프팅이라 그러나요? 그걸 또 같이 해줬는데 다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공부 이런 거보다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했더니 래프팅이 제일 좋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불면증이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아이들끼리만 모여서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체험적 공부를 하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저희들이 또 공부를 계속 시켜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과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지금은 세상이 참 발전해서 동영상으로 다 떠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에서 네. 저희들이 금년이 통일비전 청소년 세미나 8회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또 그 대원 애들은 아주 똑똑한 아이들인데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또 저희가 동시에 공부를 같이 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요번에 해외 디아스포라까지 같이 참석해서 아주 청소년들이 풍성한 세미나를 또 요번에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앞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금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좀 청소년들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청년들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M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한다. 그러더니 또 나가서 요즘엔 1포 세대, 이번 생은 포기한다. 너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규정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에게 청소년을 섬길 기회를 주니까 이들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청소년들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위에 형들, 누나들을 보니까 두려워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청소년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들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이제 청소년을 살렸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희가 그 상해에 방문했을 때 1월 달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30대가 40%입니다. 그리고 20대가 35%인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75%, 정말 대다수가 20, 30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청소년 10대들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그래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번 캠프에 이제 참석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곳에서 왔기 때문에 함께 좀 지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른 점을 느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강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좀 지켜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그랬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큰 우리 교포 아이들은 한국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국 청소년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중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섭니? 그랬더니 너무 적극적이고 좀 섞이지 못하면 왕따를 시키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꼭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와서 그런 게 다 풀리고 서로 너무 필요한 존재인 걸 느끼게 됐어요. 네. 여기다가 탈북 청년을 또 하나 우리가 같이 함께 했는데 네. 북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아이들이 엄청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좋은 면이 32명 중에 1명 이렇게 대답한 것도 있어요. 야, 남북한이 너무 다르다. 통일하면 안 되겠다. 그냥 따로 살아야겠다 하는 답도 하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꼭 우리가 같이 가고 디아스포라까지 같이 가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한 명의 그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이게 예.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어떤 좀 생각들을 갖고 있던가요? 그 아이들이 쓴 평가서를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 네. 그랬더니 예. 참 감사한 거는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남북한이 너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어서 네. 네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외교관이 되겠다. 또 아주 대단한 꿈도 있어요. 신뢰받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거는 정말 이 시대의 방향하고 아이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5G 이걸 미래 기술의 전문가가 돼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또 빅데이터 전문가가 돼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K-팝을 내가 잘 소화해서 평화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그래서 지금 K-팝이 어린 학생들을 성상품화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날카로운 시각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아주 너무 재밌어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행성여행, 우주여행 사업가가 되겠다. 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을 통해서 범지구 여행 사업가가 되겠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또 이런 청소년도 있습니다. 팬 서비스를 잘해주는 테니스 선수 겸 야구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데 네. 이거를 복음과 함께 네.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평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평화 리더십 캠프여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강국들이 힘에 의한 평화, 팍스를 주장해 왔다면 네.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평화, 섬기는 평화, 샬롬 평화를 얘기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다른 다양성들을 가지고 네.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 우리 네. 다음 세대들이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독교 NGO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것이 말씀에 있는 것이냐, 말씀에 없는 거는 우리가 좀 추진하는데 조심스럽죠.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통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복음 전파 명령. 그 다음에 창세기에 주신 말씀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문화 명령.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음 명령과 문화 명령을 기초해서 예수 중심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이 통일이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확장하는 그래서 샬롬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역을 계속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렇군요. 이제 올해 1회 평화 리더십 캠프 뭐 말씀처럼 뭐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2회, 3회도 네.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좀 이 캠프의 계획이 있다면 네. 네,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번에 1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캠프가 됐던 거죠. 네. 과연 이게 되겠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 캠프는 지금 13년째 통일 비전 캠프를 겨울방학 때마다 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저희가 8회째 청소년 아카데미는 했는데 청소년 캠프가 공부에 고3, 이 고등학교는 대학 가는 게 너무 힘든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과연 되겠나 했는데 디아스포라 반응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만 하지 말고 제1교포, 제로동포, 재미동포, 또 제독동포, 또 제 라틴 아메리카 동포 청소년들을 좀 불러 모아주면 좋겠다. 이거는 걔네들은 입시보다도 조국을 알고 미래를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평화국이 꼭 해달라는 것이 이번 상해 우리 지부장님과 또 상해 측 지도자들의 제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 인물을 확대를 시키고 싶다. 그리고 참여 지역을 확대시키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 페로처치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교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요번은 교회 후원도 좀 약했고 또 교회에 많은 홍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일학교 청소년 캠프를 못하는 곳에 제안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 한국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교회와 함께 내년엔 이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지난달에 진행된 평화 리더십 캠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좀 잘 성장해서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한국 허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제14회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고 정진경 목사 10주기 추모 예식이 지난 3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조국 후보자 즉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제19대 황덕형 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많은 질문과 또 대답이 쏟아질 텐데요. 네,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데요. 성경 속 예수님의 많은 질문들처럼 묻고 답하는 과정이 진실을 향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